저희는 시민분들이 신고하면 달려오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끼를 벗겠습니다. 벗고 구급대원의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병원 앞에서 응급실 앞에서 2시간을 대기하다 저희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구급대원들이. 그래서 제 이 행동이 국민에게나 조직에 해가 된다면 저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면서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는 움직임이 없는 이 와중에 119 구급대원이 저렇게 국회를 찾았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하니까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현실을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지금의 현실을 굉장히 그야말로 단편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이고 지금 이 구급대원이 얘기한 것처럼 만삭이 임산부가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병원에서 주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에서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받습니다. 열상을 입은 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고 낙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더 악화가 되고 그야말로 지금 계속해서 의정 갈등, 코로나19 사태부터 의정 갈등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상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일선에서 현장을 지키는 구급대원, 간호사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와 의료진들 이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메우느라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급대원도 지금 전공의 사직만 문제가 아니라 구급대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응급의료능력 평가 강화해야 되고 119 구급대 환자 수용률 반영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응급 환자의 병원 선정권을 소방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서 빈 병상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 부분을 구급대원들이 확인하고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빈 병원으로 가서 공백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의정 갈등 때문에 여기에 힘을 쏟느라 시스템 구축 자체도 요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경태 대변인, 근데 좀 이례적으로 제가 눈에 띄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 4명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이거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에게 꽤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의료 사회, 의사들 사이의 어떤 사회인데 뭔가 같이 파업을 하고 동참하지 않다가 몇몇이 본인의 결정으로 해서 들어갔을 때 그런 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배신자다. 왜 우리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을 이기려 하셔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볼모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스승이 된 입장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직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 정원이 2025년도에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수업을 거부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의사가 되니까 전문의를 따니까 앞으로 따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어떤 기득권으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주변에 있는 선배라는 분들이 너 이거 수업 들으면 안 돼.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이 이런 사람들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전공의 그분들 입장에서도 누군가 가족이 아프면 본인한테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또 가서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사회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단순하게 의대 정원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가도 많이 현실적으로 올려주고 그럼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경감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인 어떤 결단을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선고 기다리면서 대통령 탄핵 여부, 파면 여부 선고 기다리면서 인내심 테스트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도 탄핵을 남발하니까 그 탄핵이란 단어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들린다고 하셨네요. 예. 혼민정음 읽나 무슨 국민을 어여삐 얘기를 하는 건지. 정청래 오늘 탄핵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이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후 변론때 했던 저 얘기죠. 불법 천막 철거시켜라, 시민들 불편해 죽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보겠습니다. 승복을 왜 당사자 빼고 말하는 건가요? 당사자가 승복해야 승복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